일단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뭘 갖다 하느냐, 바로 반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반사 효과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글씨 반사 효과와 간단한 아이콘 반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New를 열어서 파일의 New 하면 오른쪽 위에 글씨 이름을 글씨 반사 효과, 글씨 반사 효과 됐죠? 그런 다음 위스 가로 길이 500, 하이트 500, 단위는 픽셀이고요. 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로 해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T자 선택하시고 바로 서체는 상관없는데 글씨 크기는 72로. 네, 글씨 색깔은 여러분들 이름을 쓸 거기 때문에 바로 하얀색과 검정색을 제외한 색깔을 이용해서 색깔 계열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색깔 클릭하십니다.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화면의 왼쪽 약간 위에다가 클릭하시고 대문자로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세요. 영문 이름. 다 되셨으면 컨트롤 A. 그런 다음 화면 위로 올라가서 서체명을 아리얼 ARIAL 아리얼 블랙으로 됐죠? 왼쪽 도구틀의 이동툴 무브툴 선택. 그런 다음 화면 가운데쯤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글씨의 반사 효과를 갖다 만들어 볼 텐데요. 대부분 글씨의 반사 효과는 대부분 뒤집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글씨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 그럼 복제가 되겠죠. 그런 다음 바로 글씨 레이어 카피 버튼 글씨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화면 상단에 에디트에 쭉 내려와서 트랜스폼 네, 거기에 마지막 거 플립 버티칼이라고 있습니다. 버티칼 눌러보세요. 이 플립 버티칼은 바로 거울의 반사가 되듯이 위아래 뒤집기. 그런 다음 이동 툴로 아래로 쭉 내립니다. 이때 쉬프트. 그런 다음 바로 이렇게 글씨 아래쪽에 좀 붙여주시고요. 됐습니까? 쉬프트 누르면 딱 붙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 이 반사체는 대부분 원본의 멀어질수록 흐려지게 됩니다. 원본에 흐려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여러분들 이름 카피 버튼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FX 바로 오른쪽 네모 사각형의 동그라미 표시 있죠? 마스크 그거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바로 그라디언트 툴. 그런 다음 화면 위로 올라가서 바로 레이어 또는 이미지 밑에 색깔띠 중간을 클릭. 그런 다음 맨 위에 베이직 왼쪽에 V자 옆으로 된 거 클릭. 그 다음 세 번째 기본형 있죠? 블랙 화이트. 네, 선택한 다음 OK. 그 다음 바로 오른쪽 색깔띠 오른쪽 그라데이션 종류 첫 번째 겁니다. 라이너 그라디언트. 그런 다음 오른쪽 쭉 가서 오파시티는 100. 그 오른쪽에 리버스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바로 화면으로 내려와서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바로 글씨 아래쪽 거꾸로 뒤집힌 거, 요 아래쪽부터 글씨 끝나는 위쪽까지 네, 쉬프트 누르고 쫙 그어주세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이 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해당되는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 오른쪽 위에 오파시티를 50% 정도로 낮춥니다. 네, 그럼 바로 이렇게 약간 반투명해지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네모 선택 툴로 바꾸시고 패더 값 없이 바로 글씨를 이렇게 영역을 잡되 바로 뒤집힌 글씨는 이 사라진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영역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고요. 하셨으면 바로 화면 상단 이미지에
이미지 바로 CROP 중간 정도의 CROP라고 되어 있죠. 자르기입니다. 자르기 눌러주시고요. 됐죠? 바탕화면 클릭, 즉 선택 해제. 네, 그런 다음 컨트롤 S, 그런 다음 세이브 on your 컴퓨터, 그 다음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에 그대로 저장. 오케이. 됐죠? 요거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시는 거고요. 만약 이 글씨를 투명 처리해서 다른 데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투명 처리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투명 처리 어떻게 하느냐?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백그라운드 레이어 왼쪽에 눈 표시 클릭해서 눈을 꺼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바로 파일에 네,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중간에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익스포트. 파일의 익스포트. 네, 거기에 네 번째 Save for Web. 네,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위에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프리셋 바로 한 칸 아래 클릭해서 바로 PNG2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GIF도 투명 처리는 되지만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PNG24로. 됐죠? 그런 다음 아래로 쭉 내려와서 세이브 클릭하시고, 그런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요 화면 왼쪽에 내 PC 오른쪽에 스크롤을 내려서 바로 로컬 디스크 C 또는 D 또는 E 드라이브. 네,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는 폴더 있죠? 네, 디스크 새 볼륨.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 폴더 들어가셔서 바로 포토샵 일반 예제 7회차에 그대로 저장. 네, 메시지 창이 뜨면 그대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 처리에서 저장된 것을 이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데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파워포인트에서 글씨 쓴 다음에 반사효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다 되셨으면 요 간단한 아이콘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건 컨트롤 S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S. 네, 파워포인트에서 확인되는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파일 앤 뉴 화면 오른쪽에 이름을 바로 반사효과 아이콘 됐죠? 위스는 500 맞아요. 그런데 하이트가 800이어야 됩니다. 하이트가 800이어야 돼요. 됐죠? 레졸루션 72 컬러보다 RGB 컬러, 백그라운드 컨디션 화이트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바로 동그라미 선택 툴로, 메뉴에 동그라미 선택 툴로. 됐죠? 패턴은 빵, 안티 엘리스는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바로 왼쪽 상단 모서리, 약간 안쪽에서부터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큼지막하게. 됐죠? 마우스부터 띄시고 쉬프트 떼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쉬프트 N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어트의 그라디언트 툴로. 됐죠? 그라디언트 툴 화면 위로 올라가서 이미지 또는 레이어 밑에 색깔띠 중간 클릭. 바로 색깔 바꾸겠습니다. 아래 색깔띠 왼쪽 아래 오는 까만 통 클릭. 색깔띠 왼쪽 아래 까만 통 클릭. 밑에 컬러 글씨 옆에 색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색깔 계열을 선택한 후에 왼쪽에 진한 색을 선택합니다. 까만색 아니에요. 중간에 좀 진한 색을. 됐죠? 그런 다음 오케이. 이번엔 색깔띠 오른쪽 아래 오는 통 클릭하시고 밑에 컬러 글씨 옆에 색깔 클릭해서 아까 비슷한 색깔 계열을 선정한 후에 이번엔 하얀색 근처에 밝은 색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러면 왼쪽은 좀 진하고 어둡게, 오른쪽은 밝게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오케이. 그라디언트 에디터 오케이. 그 다음
그라데이션 종류는 첫 번째 겁니다. 라이너 그라데이션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쭉 가서 오파시티 백 리버스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됐죠? 그런 다음 바로 화면에 오셔서 동그라미 영역 위쪽 점선에서부터 쉬프트 누르고 아래쪽 점선까지 쭉 그어주세요. 마시고 바로 동그라미 선택 툴로 바꾸시고요. 네, 그런 다음 화면에 오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점선 위에 마우스 오른쪽, 거기에 트랜스폼 셀렉션, 프리 트랜스폼 아닙니다. 트랜스폼 셀렉션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Alt Shift를 누르고 트랜스폼 셀렉션 하신 다음 Alt Shift를 누르시고 되셨나요? 동그라미 점선 툴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트랜스폼 셀렉션 나오네요. 점선을 해제해 주고 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트랜스폼 셀렉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안 돼요. 네, 트랜스폼 셀렉션. 네, 됐습니다. 그리고 Alt Shift 누르시고, 네, Alt Shift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 조절점 네모점을 안쪽으로 살짝만 넣습니다. 안쪽으로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됐습니까? 안쪽으로 살짝만. 그런 다음에 엔터. 네, 그러면 바로 외곽에서 살짝 안쪽으로 영역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N,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또다시 그라디언트 툴로 하이라이트 부분 만들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미지 또는 레이어 밑에 색깔띠 중간 클릭 하신 다음에 색깔 바로 바꿀게요. 아래 색깔띠 왼쪽 아래 오른쪽 클릭, 밑에 컬러 글씨 옆에 색깔 클릭, 그 다음 바로 컬러는 F6개, 하얀색이 되겠죠. 하얀색. 오케이. 이번에도 색깔띠 오른쪽 아래 톤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 밑에 컬러 글씨 옆에 색깔 클릭, F6개. 네, 아직 OK 누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색깔을 갖다가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게 되면 하얀색을 갖다 그냥 넣는 것과 똑같아 버립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띠 이번엔 오른쪽 위에 오는 톤 클릭, 불투명도 조절하는 통입니다. 이때 오파시티를 빵!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얀색이 나오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나 OK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끝까지 긋지 않습니다. 바로 맨 위쪽, 점선 위쪽에서부터 Shift 누르고 절반 정도, 동그라미 절반 정도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동그라미 절반까지만 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꺼주세요. 일단 감수해요. 화면 보세요. 오른쪽 아래 톤 클릭 계시고, 네, 밑에 컬러 옆에 색깔 클릭, F6개. 네,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좀 해주시고요. 오른쪽 위 까만 거, 네, 클릭하시고 빵, 포스트 빵,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절반 정도만, 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선택 해제, 컨트롤 D. 네, 선택 해제하시고 컨트롤 S 눌러서, 네, 세이브 언 요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7회차 폴더에 그대로 저장. 오케이. 되셨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 못 끝냈네요. 다음 시간에, 네,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이네.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는 수요일밖에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에 요거 마무리하고요. 아마 마무리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그러면 시간 좀 남을 텐데 그때 제가 요 프린트물, 이런 GTK 프린트물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 예제 다운받고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이에요. 그라데이션 연습, 뭐 이런 거, 투명도 처리. 왜? 바로 GTK 시험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실 때 카드 찍고 반드시 모니터 한번 확인하시고 가세요. 네,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요 아이콘 모양 레이어 1과 하이라이트 부분 레이어 2 요 두 개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레이어 1 백그라운드 위에 오는 레이어 1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스 레이어 1 선택하셨다면 컨트롤 누르시고 바로 레이어 2 바로 위에 오는 레이어 있죠? 바로 위에 오는 레이어 클릭.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바로 이 레이어를 복제할 겁니다. 복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컨트롤 J가 있었죠? 컨트롤 J.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J를 갖다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되고요. 복제된 레이어 중에 바로 위쪽 레이어 이름 있죠? 이름 레이어 2 카피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머지 레이어스라고 있습니다. 머지 레이어스 찾으셨나요? 눌러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선택된 게 되잖아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합쳐진 레이어를 바로 뒤집기를 할 겁니다. 뒤집기 바로 화면 상단에 에디트에 보게 되면 에디트, 네, 쭉 내려와서 바로 트랜스폼 에디트에 쭉 내려와서 트랜스폼 거기에 마지막 거 맨 아래 플립 버티칼 눌러주시고요. 이 플립 버티컬은 거울의 반사가 되듯이 위아래 상하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도구 툴의 무브 툴 이동 툴 메뉴 있었죠? 화살표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서 아래로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이때 드래그 시에 쉬프트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아래쪽 끝에 딱 맞게 붙일 수가 있고요.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바로 반사체는 원본 대상체에 점점점 멀어질수록 흐려지게 됩니다. 그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레이어 2 카피, 즉 여러분들이 뒤집기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FX 바로 오른쪽에 네모사각형의 동그라미 표시 마스크예요. 클릭.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구틀의 중간에 색깔 점점점 변하는 그라디언트 있었죠? 색깔 점점 변하는 거 그걸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 화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바로 이미지 또는 레이어 맨 밑에 색깔띠 중간을 클릭, 색깔띠 중간 클릭. 그런 다음 바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오면 이때 맨 위에 프리셋에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왼쪽에 V자 옆으로 된 거 클릭. 그런 다음 대부분 세 번째 거가 되겠네요. 블랙 화이트 기본형 됐죠? 그거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바로 그라데이션 오른쪽 색깔띠 오른쪽 종류는 첫 번째 라이너 그라디언트 요게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 오른쪽 쭉 가서 오파시티는 100 리버스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긋냐, 바로
밑에 오는 요 아이콘, 얘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 밑에는 안 보이지만, 예, 이때 이 동그라미의 가운데쯤, 이때 가운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양쪽 볼록한 부분 있죠? 양쪽 볼록한 부분의 가운데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부터 바로 요 동그라미 끝나는 지점까지 Shift 누르고 쫙 그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요렇게 점점점 내려갈수록 흐려지게 됩니다. 다 되었죠? 다 되었으면 바로 화면 오른쪽 마스크 쪽 FX 바로 아니야, FX 바로 옆에 오른쪽에 글씨 오른쪽에 우사 빈통으로 뭘로 그라디언트로 네,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플립 버티컬 마지막으로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하얀 번 하얀 번 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됐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맞아요. 가운데에서 위쪽으로 쭉 그렇죠. 네, 다 되었으면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부분에서 바로 요 해당되는 레이어 오른쪽 위 바로 오파서티를 70% 정도로 떨어뜨려 주세요. 네, 그럼 약간 반투명해지면서 연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걸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바로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얘가 투명 처리돼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백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백그라운드 눈을 꺼주시고요. 꺼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파일에 익스포트라고 있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 내보내기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거 세이브 포 웹 형식으로 저장이 되겠고요. 세이브 포 웹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이 화면 오른쪽 위 바로 프리셋 글씨 바로 아래 뭐라고 쓰여 있죠? 그게 클릭돼서 PNG24로 됐죠? PNG24 이래야 투명 처리되면서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래쪽 내려와서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바로 왼쪽에 내 PC 스크롤바 내려서 D 또는 E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폴더 들어가시면 되겠죠. 거기에 포토샵 일반 예제 7회차에 그대로 저장. 네, 메시지 창이 뜨면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네, 여러분들 시작에 모니터 화면 왼쪽 아래 시작에 아마 스크롤바를 거의 맨 아래까지 내리게 되면 바로 한쇼라고 있을 겁니다. 한쇼 빨갛게 네, 한쇼를 갖다가 좀 실행해 주시고요. 이때 한쇼가 켜졌을 때 배경이 있는 뭐 은하수라든지 숲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울림 이런 배경이 있는 화면을 하나 선택. 그런 다음에 확인. 만약 그냥 새 화면이 떴다, 아무것도 없는 새 화면이 떴다 그러면 위에 바로 서식에 보시게 되면 서식 바로 이런 모양들이 나올 겁니다. 그 모양 선택하시면 돼요. 배경. 그 다음 제목 틀은 점선 틀을 선택해서 없애버리시고요. 보제목 툴도 마찬가지.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위에 입력이라는 메뉴. 네, 거기서 그림. 됐죠? 거기에 왼쪽에 바로 내 컴퓨터 네, D 또는 E 드라이브 여러분들 이름 폴더 들어가셔서 네, 포토샵 일반 예제 7회차가 되겠죠. 7회차.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글씨와 바로 반사효과 아이콘 그 두 개를 네, 컨트롤 누르고 하나씩 선택해서 넣기.
네, 모든 그림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넣기 해서 넣기.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이런 아이콘들은 사이즈를 갖다 적절히 조절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컨트롤 눌러서 복사도 가능하겠죠. 컨트롤, 네,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이동 시 시프트 누르면 네, 똑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사이에 뭐 굳이 넣는다면 바로 입력 부분에 화살표 같은 거 있습니다. 화살표, 네, 방향 화살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드래그해서 그냥 넣어주세요. 어차피 이것도 들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이콘팩이라고 해서 보내드린 파일이 있습니다. 아이콘팩이라고 해서 보내드린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아이콘팩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이콘팩의 풀기, 네, 그러면 아이콘팩 1, 넘버 1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네,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네, 슬라이드를 갖다가 새 슬라이드로 추가해서 뭐 제목들이나 이런 거 좀 없애주시고, 네, 요거 이미지는 그냥 드래그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또는 넣기, 그죠? 입력에 그 이미지 그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타이틀 바도 있고요. 타이틀 바. 제가 포토샵 할까지 넣어놨습니다. 포토샵. 네, 포토샵 할까지 넣어놨는데요. 이 포토샵 파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라고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네, 위쪽 작업한 거 있죠. 그리고 기본 틀 작업한 거, 거기에 스트로크라든지 이너그로우, 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드롭 섀도우 준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색깔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느냐? 제가 요걸 갖다가 그 쉐입으로 대부분 쉐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는 칼라 오버레이 써서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칼라 오버레이가 떴어야 색깔이 바뀌겠네요. 이거는. 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 적용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포토샵 파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고치신다면.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좀 반사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이 파워포인트 한 쇼는
굳이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혹시 GIF라든지 또는 PNG 또는 JP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나요? 안 드렸죠? 네,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저장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시는 네. GIF 파일 그리고 JPG 또는 JPEG 그 다음에 PNG 24 네, 일단 장단점을 갖다가 좀 보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GIF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투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투명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장점이 있고요. 요 세 가지 장점. 근데 여기서 GIF의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용량이 작은 대신에 문제는 이 화질이 256 컬러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GIF의 그 기본적인 것은 투명 처리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작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256 컬러 이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라데이션 같은 걸 갖다가 처리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층지는 형상, 계단 형식으로 층지는 형상, 그런 형식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JPG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퀄리티를 이용해서 이 퀄리티가 1부터 12까지 퀄리티가 1부터 12까지 세이브 포 웹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그게 조금 틀린데요. 일단 1부터 12까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원본에 근접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에 근접해서 됐죠. 일단 JPG 장점은 요 정도?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 불가. 그리고 투명 처리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안 되고 투명 처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본 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JPG로 저장하게 되면 기본 배경이 하얀색이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파워포인트나 그런 데 활용하기가 조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약간 투명 처리해서 가져와야 될 거다 그러면 JPG로 저장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PNG24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투명 처리가 원본 이미지에 근접해서 저장
하면서 투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명 처리를 갖다 하되 좀 퀄리티가 좀 높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PNG24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단점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불가. 즉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쓰려면 GIF로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글씨입니다. 글씨. 네, 이 글씨 12pt 기준. 뭐 14pt도 간혹 그 14pt까지 설정하다 하기도 하는데요. 12pt 기준 요거보다 글씨 클 때는 대부분 JPG로 저장합니다. 문제는 투명 처리하려면 PNG로 저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12pt가 안 되는 경우, 12pt 미만일 경우, 이하나 미만일 경우는 바로 GIF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GIF로. 됐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작은 글씨를 갖다가 12pt 미만 또는 이하의 작은 글씨를 JPG로 저장하면요. 이 JPG는 색깔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글씨가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12pt 미만 같은 경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GIF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미지 처리를 갖다 할 때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럼 GIF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바로 투명 처리하면서 좀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그럼 PNG24. 그리고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다 그러면 JPG. 풍경사진이나 이런 사진 이미지다 그러면 JPG.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PNG24는 요즘에도 많이 쓰긴 하지만 특히나 예전에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지금은 그 플래시가 없어졌는데요. 쓰지 않는데 그 웹표준 때문에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플래시를 갖다가 활용해서 광고도 많이 만들고요. 특히나 네이버, 그죠? 네이버 위쪽에 오는 광고 있죠? 검색창 밑에 오는 광고,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밑에 오는 또 광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대부분 플래시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플래시에서 만들 때 이미지 처리를 대부분 투명 처리해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PNG로 많이 저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플래시로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플래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 버스 광고 있죠, 버스 광고. 버스 광고는 플래시를 갖다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바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아이콘 요거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 정리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파일에 오픈 눌러서 파일 오픈 7회차 폴더에 반사효과 오토바이를 일단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효과 오토바이. 되겠나요? 바로 요걸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파일에 뉴를 열어 주시고
하이든 6. 바로 화면 오른쪽 위에 이름을 반사효과 오토바이 완성. 반사효과 오토바이 완성. 됐죠? 크기는 가로 크기가 800, 단위는 픽셀이고요. 옆에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 다음 세로 크기도 800. 됐죠? 레졸루션 72, 컬러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네, 클릭해서 화이트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안내선 처리에서 좀 작업을 할 텐데, 안내선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가 필요합니다. 자, 룰러라고 하는 자. 룰러는 컨트롤 R을 갖다가 누르면 컨트롤 R, 바로 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화면 위쪽과 왼쪽에 바로 숫자 표시가 생깁니다. 그게 자예요. 그 다음 숫자 표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숫자 위쪽에 볼까요? 위쪽에 자 숫자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이때 단위는 픽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왼쪽부터 갈 텐데, 바로 이동 툴, 무브 툴로 왼쪽 자 중간, 즉 숫자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 그러면 선이 생깁니다. 이때 화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쉬프트를 누르고 바로 400, x 땡땡 40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위쪽 숫자 부분에서 클릭 앤 드래그, 이번엔 쉬프트 누르고 y 땡땡 40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바로 배경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바로 위쪽은 검게, 아래쪽도 검게, 가운데만 하얗게.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왼쪽 도구 틀의 그라디언트 툴, 그죠? 색깔 점점 변하는 거, 그걸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색깔띠 또 바꾸려다 보니까 조금 귀찮네요. 이때 왼쪽이 시작, 오른쪽이 끝이라고 했는데, 시작 부분을 하얗게 만들 거예요. 하얗게. 그리고 끝 부분을 검정으로. 그러면 색깔이 좌우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만약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좌우를 바꾸겠다? 그러면 이 색깔띠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바로 리버스라고 있습니다. 리버스. 네, 그거 체크해 보세요. 체크. 네, 그러면 바로 왼쪽이 하얀색, 오른쪽이 검정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색깔은 바로 요 네 번째 거. 그라디언트 종류는 네 번째 거, 리플렉트 그라디언트. 이 리플렉트는 반사, 거울에 비치듯이 반사되는 그라데이션 형식입니다. 요걸로 화면에 오셔서 바로 화면 가운데쯤에서부터 가로 세로 안내선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쉬프트를 누르고 맨 위쪽까지 쭉 꽂지 마시고요. 조금 덜 가서, 클릭 앤 드래그를 조금 덜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서 여기다 놔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 시작은 하얀색인데 위에는 검정색으로 끝나죠. 근데 리플렉트다 보니까 바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거울에 반사되듯이 위아래가 대칭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그다음 바로 여기다가 바로 오토바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되도록 왼쪽 도구 틀에 무브 툴, 이동 툴로 바꿔주시고, 바로 반사효과 오토바이 화면으로 가서 반사효과 오토바이 화면 오른쪽 내렸어요. 레이어 1, 맨 위쪽에 오는 레이어 1이 오토바이입니다. 그 레이어 1 글씨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그럼 다음 위쪽에 보게 되면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있었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복제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 클릭합니다. 클릭. 됐죠? 그런 다음 맨 위에 에지 옆에 오토바이,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됐죠? 오토바이.
네, 그런 다음 밑에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반사역과 오토바이 완성으로 바꿔주세요. 반사역과 오토바이 완성 됐습니까?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반사역과 오토바이 완성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오토바이 이미지가 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다 되었으면 요거 복사할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 J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 오른쪽 내리에서 보게 되면 오토바이 위에 오토바이 카피라고 생기죠? 바로 뒤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기 가도록 하죠. 바로 화면 상단에 에디트에 트랜스폼 마지막 것 플립 버티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무브 툴 이동 툴로 바로 오토바이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때 시프트. 네, 그럼 이렇게 아래에 딱 맞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원 시프트를 누르면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처리. 반사되는 부분은 점점점 멀어질수록 흐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필터 처리를 먼저 할 텐데요. 네모난 선택 툴로 왼쪽 도구들의 네모난 선택 툴이 있었죠. 메뉴에 점선 툴. 네, 이걸로 패턴은 20 경계를 20픽셀 정도 부드럽게 번지듯이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뒤집혀진 오토바이 왼쪽 좀 많이 아래쪽에서부터 오토바이 뒤집혀진 거 왼쪽 많이 좀 아래쪽에서부터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 위로 이때 뒤집혀진 바퀴는 요 반절 정도 선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되셨나요? 다 되셨다 그러면 필터로 갑니다. 필터 거기에 블러 됐죠? 이번엔 가오시안이 아니라 모션 블러라고 있어요. 모션 블러 눌러주시고요. 네, 움직임 블러예요. 움직이는 거 흔들리는 거. 그래서 얘는 밑에 앵글을 90도 됐죠? 90도. 그 다음 바로 밑에 디스턴스가 얼마만큼 흔들리게 만들 거냐. 네, 얘를 20 정도로. 네, 그럼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바로 선택 해제 컨트롤 D 됐죠? 그런 다음 점점점 멀어질수록 내려갈수록 흐려져야 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오토바이 카피 여러분들 뒤집혀진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이때 FX 바로 오른쪽에 네모 사각형의 동그라미 표시 마스크 있죠? 클릭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그라디언트 툴로 이번엔 시작 왼쪽이 검정색이어야 됩니다. 그래 작업하기 좀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색깔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리버스 체크 풀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 그라데이션 종류는 첫 번째 라이너 그라디언트라고 했던 거 기본형 그걸 선택하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바로 뒤집혀진 오토바이 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쉬프트를 누르고 바로 요 오토바이 끝나는 지점까지 쭉 그어줍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뒤집혀진 오토바이 오른쪽 위에 오파서티를 한 70% 됐죠? 그 다음 반사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본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이미지 순서상. 그래야 나중에 뭔가 추가했을 때 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 순서를 위아래 좀 바꿔주시고요. 기본 오토바이가 위로 올라가게끔. 컨트롤 쉬프트 N 네,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선택 툴로 패더값 20 정도 들어가고요. 패더값 20. 그 다음 바로 멀쩡한 오토바이
그죠? 멀쩡한 오토바이 뒷바퀴 절반 정도, 세로로 절반 정도 되는 지점 약간 왼쪽에서부터, 됐죠? 뒷바퀴 세로로 절반 정도 되는 지점 약간 왼쪽에서부터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 아래로 쭉 해서 바로 안내선 가로선이 중심 반절 정도 되게끔 위아래 이렇게 걸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여기다가 검정색을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 도어틀 아래 쭉 내려가서 바로 색깔, 그죠? 검정색이 없네요. 왼쪽 아래 조그맣게 생긴 검정색, 흰색 디폴트 컬러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 Alt 딜레이트, 그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됐죠? 그 다음 왼쪽 도어틀의 이동 툴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놓다 보니까 그림자가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두께가. 얘를 조금 얇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컨트롤 T 바로 위로 올라가서 바로 윈도우 또는 헬프 밑에 사슬이 눌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사슬이 눌러져 있으면 사슬을 빼주시고요. 사슬 눌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다음 바로 Alt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 가운데 위쪽에 오는 조절점 네모점을 아래쪽으로 쭉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아래 대칭으로 줄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엔터.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실 겁니다. 되었으면 바로 컨트롤 S. 네, 세이브 on your 컴퓨터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 7회차 폴더에 그대로 저장.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 화면 정리 컨트롤 W 이용해서 화면 정리. 됐습니까? 다 되었으면 이번엔 파일에 오픈 눌러서 반사효과 자동차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잘 보시게 되면요, 맨 아래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진 배경 하얗게. 그 다음 살짝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약간 형광색 빛이 나는 파란 하늘색 계열, 네, 형광빛 나는 하늘색 계열.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약간 푸르스만 파란색 계열, 그죠? 그 위에가 검정색 계열이 나오고요. 다시 파란색 계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5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5가지. 하얀색, 형광빛 나는 하늘색, 그 다음 파란색, 검정색, 파란색까지. 됐죠? 이걸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됐죠?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파일에 New를 여시고, 파일에 New. 그 다음 화면 오른쪽 위에, 네, 이름을 이번엔 간단히 쓰도록 하죠. 자동차 완성이라고 적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위스 가로 길이는 500, 하이트 세로 길이 500, 단위는 픽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레졸루션 72 컬러보다 RGB 컬러,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 해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그라디언트 툴 선택 하신 다음 위로 올라가서 바로 이미지 또는 레이어 밑에 색깔띠 있죠? 색깔띠 중간을 클릭. 그런 다음 색깔 바로 바꾸겠습니다. 밑에 색깔띠 왼쪽 아래 오는 까만색 통 클릭 하신 다음 밑에 컬러 글씨 옆에 색깔 클릭. 그런 다음 F 6개, 밑에 코드 F 6개 됐죠? F 6개가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오케이. 그 다음 그 하얀색 통 바로 옆에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이렇게 손표시가 생겨요. 됐죠? 이 손표시가 생길 때 클릭. 네, 그럼 통이 추가가 되고요. 바로 위치 조정은 바로 오른쪽 아래 로케이션이라고 있죠? 로케이션. 얘를 10%로.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밑에 왼쪽에 컬러 글씨 옆에 색깔 클릭해서,
됐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색깔띠 말고 색깔띠 왼쪽에 색깔 부분 있죠? 이 색깔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이 모서리 부분으로 클릭 앤 드래그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이 색깔띠를 옮겨서 바로 하늘색 계열로 맞춰주세요. 녹색 바로 위에 하늘색 계열로 됐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 오케이. 네, 그런 다음 바로 이 하늘색 계열 오른쪽 통 오른쪽에 또다시 손 표시가 생기면 클릭. 이번엔 밑에 로케이션 20%가 되겠고요. 20% 됐죠? 그 다음 색깔 칼라 글씨 옆에 색깔 클릭해서 바로 가운데 색깔띠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맞춰주시고요. 살짝 올려서 파란색 계열 됐죠?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또다시 오른쪽에 클릭하시고 됐죠? 얘는 방금 전에 이용했던 파란색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세팅했던 파란색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통을 바로 끝으로 하얀색 끝까지 가지 마시고 끝에 바로 조금 전까지 옮겨 주시고요. 됐죠? 바로 끝에 오는 하얀색 통을 반대로 왼쪽으로 옮겨서 가운데쯤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됐죠? 그래서 얘를 로케이션 50%로 됐습니까? 로케이션 50%. 그런 다음 밑에 칼라 글씨 옆에 색깔을 클릭해서 빵 6개.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오른쪽 오는 파란색 통을 끝까지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검정색이 너무 영역이 넓어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좁힐 거예요. 영역 값을. 그럼 어떻게 좁히느냐? 일단 까만색 통을 클릭.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왼쪽과 오른쪽 아래 마른 목골이 보이실 거예요. 통 사이 마른 목골 보이십니까? 그게 영역 표시예요. 번지는 영역 표시. 그래서 먼저 왼쪽 거부터 볼 텐데 왼쪽 마름모에 마우스를 올리면요 바로 하얀색 화살표로 바뀝니다. 마름모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얀색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때 검정색 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네, 그럼 밑에 로케이션이 바뀌죠? 로케이션 바뀌는 거 90%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90 입력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다시 까만색 통 클릭하시고 이번엔 오른쪽 아래 오는 마름모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화살표가 생기면 클릭 앤 드래그로 까만색 통 쪽으로 이때는 10% 로케이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검은색 영역이 완전히 좁아지죠? 영역값이 되셨나요? 다 되셨다 그러면 OK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 그라데이션 종류는 첫 번째 라이너 그라던트 있었죠? 기본형 요걸로 네, 그런데 오른쪽 쭉 가서 오퍼시티 백 리버스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화면 아래쪽 하얀색 화면 아래쪽부터 Shift 누르고 바로 이 위쪽까지 쭉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본격적으로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 그라데이션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다가 빛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도구 틀의 메뉴에 무브 툴, 즉 까만색 화살표로 좀 바꿔주시고요. 네, 왜 화살표를 바꾸느냐? 여러분들이 좀 클릭을 잘못해서 화면에 클릭 앤 드래그 해버리면 그라데이션이 바로 또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작업할 때는 이동 툴로 좀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 바로 필터로 갑니다. 필터에 쭉 내려오다 보면 바로 렌더라고 있어요. 렌더 RENDER 렌더. 거기 마지막 라이팅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라이팅 이펙트. 네, 눌러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대부분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토샵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혹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그렇지.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 하면 바로 빛의 방향. 빛의 방향. 빛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 상단 이 동그라미에서부터 이렇게 쭉 번져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약간 바깥쪽. 동그라미 약간 바깥쪽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바로 로테이트라고 해서 뜹니다. 로테이트라고 해서 떠요. 약간 바깥쪽. 네, 좀 가까이 가지 마시고 네, 살짝 바깥쪽. 그럼 로테이트라고 뜨죠. 이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우스를 바로 이 동그라미에 네, 올리시게 되면요. 네, 올려볼까요? 네, 네, 무브라고 잡히네요. 무브. 이 무브라고 잡히고 또는 스케일이라고 잡힐 때 네, 무브 말고 스케일이라고 잡힐 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됩니다. 스케일로 잡힐 때 클릭 앤 드래그 되셨나요?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법인 맞아요. 그거 할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바로 요게 길어졌는데 문제는 폭 그죠? 이렇게 요걸 오른쪽 위에 오는 요 동그라미 네, 이 동그라미 요게 오른쪽에 오는 동그라미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 얘도 스케일 랭스라고 뜰 때 클릭 앤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게 번지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번지는 범위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위치는 대충 가운데쯤, 가운데 안쪽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 되셨다 그러면 바로 화면 위쪽에 헬프 바로 아래 오른쪽 OK라고 있습니다. OK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됐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빛효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게 자동차를 가져올 거예요. 자동차 바로 반사효과 자동차 화면에서 그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레이어 1 그죠? 레이어 1이 자동차가 되겠고요. 그 레이어 1 글씨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씨의 마우스 오른쪽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바로 메뉴의 이름을 자동차 됐죠? 그 다음 다큐멘트 오른쪽에 클릭해서 자동차 완성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 OK 그런 다음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 완성으로 화면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바로 위치 이동 툴로 위치 살짝 올려주세요. 네, 가운데 까만색 띠 있죠? 그 바로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됐습니까? 네, 다 되셨다 그러면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네, 컨트롤 J 하면 레이어 복제가 되겠죠? 그 다음 바로 화면 상단 에디트에 트랜스폼 플립 버티컬 맨 마지막 거 플립 버티컬 뒤집기 됐죠? 그런 다음 이동 툴로 아래로 클릭 앤 드래그 이때 쉬프트 됐습니까? 바로 얘도 점점점 흐려지게 만들 건데요. 바로 네모난 선택 도구로 네모난 선택 툴로 패더값 20 정도 아까 설정해 놨죠? 그런 다음 화면에 내려와서 자동차 왼쪽 아래 좀 내려가셔도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 영역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이때 뒤집혀진 바퀴는 반절 정도 선택이 안 되게끔
되셨나요? 그런 다음 필터에 블러 거기에 모션 블러 됐죠? 모션 블러 각도는 앵글은 90도 위아래로 흔들려라 라는 뜻이고요. 디스턴스 20 됐죠? 오케이. 그런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내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FX 오른쪽에 네모 사각형의 동그라미 표시 마스크 있죠? 마스크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툴로 네, 화면 위로 올라가서 이미지 또는 레이어 밑에 색깔티 중간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맨 위에 베이직 왼쪽에 V자 옆으로 된 거 클릭해서 대부분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기본형 있죠? 블랙 화이트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바로 네 그라데이션 종류는 첫 번째 겁니다. 라이너 그라디언트 오른쪽 쭉 가서 오파시티 100 리버스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뒤집혀진 자동차 요 아래쪽 부분 있죠? 아래쪽 부분 여기서부터 쉬프트 누르고 요렇게 바퀴까지 됐죠? 그런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의 오파시티 레이어 오른쪽에 오파시티를 네 50% 네 그럼 이렇게 연하게 자동차가 비쳐 보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컨트롤 S OK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화면 정리